안녕하세요.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스킵 플리처드의 실수의 책, 이 도서를 만나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총 9가지 살면서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책에서 제가 밑줄 빡빡 그었던 명언에 대해서, 좋은 문장에 대해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이 연출한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연출한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요. 충실하게 대사를 외우고 표정 연기를 연습하죠. 하지만 남이 연출한 삶으로는 최고의 공연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려고 부지불식간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답니다. 나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쓰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출한 연극에서 조연이 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시간을 들여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부당한 꼬리표에 순응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자 그릇이 못되네, 운동을 못하네,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따위의 말들을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잘못된 꼬리표도 고스란히 흡수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랍니다. 본연의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이야기죠. 타인이 정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거리는 곳곳에 널려 있다. 변명. 모든 변명의 저편에는 탁월함에 이르는 문이 있어요.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변명을 극복할 때 마법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답니다. 스스로 변명을 허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명할 때 쏟는 에너지와 창의력을 자신의 목표에 쏟을 때 우리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독을 내뿜는 사람들.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함께 아래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요. 중간에 소망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망은 당신의 삶을 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넘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모든 기회, 모든 성취, 모든 힘은 우선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고귀한 것을 소망하고 고결한 것을 생각해야 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의미하고 사소한 일에 소망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위대한 소망을 품어야 성취의 바람이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소망을 온전히 이룬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소망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소망이 있으면 타인이 당신을 부당하게 하거나 당신에게 꼬리표를 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여러분도 안락한 의자에 앉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가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힘을 주고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할 때 우리를
가둬버리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힘을 주고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할 때 우리를 가두게 되죠. 그리고 6번째, 실수. 단 한 번의 실패. 좌절은 우리가 부정적인 꼬리표를 갖다 붙일 때 더 심각해집니다. 단 한 번 경험한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모험이든 어떤 인생이든 실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도망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무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던 척하죠. 하지만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실수. 무난해지는 덫. 모차르트는 결코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밀어붙였고 새로운 시도를 했답니다. 일시적 후퇴는 영원한 전진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실수. 문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만든 한계선이랍니다. 이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그어둔 한계선을 바꾸면 자신을 제한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선물이라는 말을 듣죠. 하지만 그건 선반에 올려놓고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창조해야 되는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계선을 그어놓지 않고 창조를 해야지 인생이 선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실수.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도 또 첫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 하루의 걱정에 휩싸여 그 선물의 힘을 놓쳐버리죠. 우리는 걱정을 한쪽에 밀어두고 현재를 즐겨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절박함을 느끼는 건 좋지만 너무 정신없이 속도를 내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어떤 결정은 곧바로 행동해야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결정은 숙고해서 내려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결정도 있답니다. 시간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양념을 하고 숙성시키며 풍미를 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엮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문장. 최고의 스승은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영상을 어설프게 올렸는데 이 문장을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영상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에 관한 9가지 사항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이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란 게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책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런 책, 저런 책 접해보면서 그 단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 잘 맞고 좋은 책이랍니다. 오늘 실수에 관한 책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책 말미에 최고의 스승은 자기의 실패,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크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 극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였습니다.